통신 3사가 담합하고 있다. 이건 뭐 국민 모두가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죠. 통신사가 3개나 있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요금제, 가격, 내용이 똑같잖아요. 요금제 설명만 적어놓고 블라인드로 문제 내면 3사 임원들도 뭐가 자기들 요금제인지 맞출 수가 없을 겁니다. 파는 사람만 다르지 실상 같은 요금제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최근엔 하다하다가 임대료까지 담합했다고 하는데요.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통신사는 옥상에 통신 장비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전기계 같은 걸 설치하는 거죠. 아파트 관리실과 계약을 해서 통신 장비를 설치할 공간을 임차료를 내고 빌리는 식인데 이것도 통신 3사가 담합해서 가격을 내렸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 3사가 서로 짜고 일정한 가격을 부른 거죠. 이 가격이 아니면 설치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인 건데 통신사 전부가 이 가격이라고 하면 아파트 입장에선 반박할 말이 없죠. 이 담합을 위해서 통신 3사의 업무 담당자 50명이 체육관에서 막걸리로 우애를 다진 후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해요. 무슨 쥐들이 유비 가는 장비야? 도움결의도 아니고 이게 걸려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99억을 맞았는데 담합으로 벌어들인 이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손해보진 않았겠죠. 이렇게 통신 3사의 담합은 진짜 지들 말고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절대 담합이 아니라고 하지만요. 이 담합에 대한 논란은 진짜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2006년에도 보면 공정위에서 담합을 조사한다고 했고 2011년과 17년도에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담합이라고 신고를 하면서 조사에 들어갔는데 담합 사실이 없다면서 전부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아니 경쟁사가 3곳이나 있는데 붕어빵 요금제가 10수년 동안 나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됩니까? 근데 무혐의래요. 어쩔 수 있나요? 증거가 없다는데. 근데 우리가 이 통신사들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게 증거는 없다 하지만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5G가 출시되고 이제 가입자가 2,500만에 달한다고 해요. 처음 5G가 나왔을 때가 2019년이죠. LTE 20배 속도라고 광고를 엄청 했잖아요. 근데 뭐 5G를 써보면 20배는 개뿔. 광고에서는 최고 속도 20GB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걸 또 공정위가 조사를 해보니까 목표 속도의 3에서 5% 수준인 600에서 800MB였다고 합니다. 아니 뻥도 적당히 쳐야지 3%가 말이나 됩니까? 그러고 욕 한 바가지 먹으니까 거품 쫙 빼고 실제 속도는 2.xGB입니다 라고 광고를 또 했어요. 그래도 LTE보다는 빠르니까 가격을 좀 더 받는 게 합당하다라고 광고를 했는데 2GB는 개뿔. 조사해보니까 역시나 광고한 거에 25에서 35% 정도가 나갔죠. 심지어는 5G는 잘 터지지도 않아요. 이걸 가지고 공정위가 과대 광고라고 과징금을 350억 때렸는데 통신사들이 눈 하나 깜빡하겠습니까? 이미 2,500만 명을 호구 잡았는데. 이렇게 통신사업이 전국민 대상으로 호구 잡을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통신비는 매년 올라가고 이게 가계에 부담이 되다 보니까 동일한 통신망을 빌려서 조금 저렴하게 통신을 제공하는 알뜰폰이 등장했죠. 저도 알뜰폰 쓰고 있는데 확실히 저렴하기는 합니다.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감은 있지만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알뜰폰 광고를 보면 같은 통신망이라서 속도나 품질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망에 통신 품질도 똑같은데 왜 대체 통신 3사의 요금제는 비싼 겁니까? 그리고 또 어처구니가 없는 건 사실상 알뜰폰도 담합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알뜰폰 점유율의 50%가 통신 3사의 자회사거든요. 그럼 이 독과점 구조를 부수려면 서로 경쟁을 좀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통신 3사는 초기부터 붙어먹었지만 서로 경쟁을 아예 안 한 건 또 아니거든요. 보조금 가지고 죽 터지게 싸우긴 했어요. 단통법이 있기 전에는요. 요금제는 붕어빵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서로 경쟁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단말기를 살 때 번호 이동을 하면 보조금을 왕창 줘서 서로의 고객 배우기 싸움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단통법이 생기면서 보조금 상한선이 생겼고 이제는 그 경쟁조차 없어졌죠. 그나마 발품이라도 팔면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했는데 사는 사람마다 가격이 다르면 안 된다고 다 같이 비싸게 구매하자를 시전해버렸거든요. 이제는 저 기업들이 서로 경쟁할 게 아예 없으니까 이제는 임대료도 담합해서 서로 해먹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앵무새처럼 말하는 게 신규 통신사를 유치해서 통신 4사를 만들어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통신시장이라는 게 워낙 진입장벽이 높아서 그동안은 딱히 사업을 진행할 기업이 없었어요. 통신망을 구축해야 해서 초기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데다가 만약에 저 3사가 맘먹고 왕따 시키면 어떡합니까? 돈은 엄청 쏟아 부었는데 왕따 내서 도태되면 그 사업은 완전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은 추진했지만 항상 어그러졌는데 22년 만에 스테이지 X라는 회사가 5G 25GHz 사업권을 따내면서 통신 4사의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통신 3사 체제가 깨지면서 새로운 사업자가 매개의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테이지 X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이 기존 통신사들의 대역보다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비용 조달이 가능하냐의 문제가 남아있어요. 업계에서는 기지국 구축에만 2천억 원이 들 것이고 전체적인 기반을 다지는 데에는 1조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이 회사가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초기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통신사들이 1만 5천 개의 기지국을 구축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규 이벤트로다가 6천만 개만 구축하는 걸로 정부와 합의를 했다고 해요. 기지국이 적은 대신에 나머지 그 외 지역은 알뜰폰처럼 기존 통신사들로부터 5G를 도매로 제공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인 거죠. 거기에다가 정책금융을 통해서 4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준다고 하니까 기대를 걸 만은 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통신사가 5천만 호갱 구조에 북을 올릴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이긴 한데 서상원 스테이지 X 대표의 말을 빌리면 월 1에서 2만원대의 통화 메시지 무제한에 데이터 20기가 이상의 요금제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어요. 주파수 할당 조건에 따라서 스테이지 X는 1년 안에 서비스를 시작해야 하고요. 아마 내년 2월에서 3월쯤에는 서비스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요. 스테이지 X는 3년 내에 300만 가입자 확보를 목표로 이동통신 3사 가입자들 을 호갱에서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저도 눈치 좀 보다가 갈아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이 말은 대표가 직접 한 말인데요. 재밌게도 호갱이라는 워딩을 사용해서 자신이 선구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큰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업 개시하고 기존 통신사가 꼬드겨서 4사 단합이 될 가능성이 저는 아주 크다고 봅니다. 10년을 해먹어도 무혐의가 나는데 사실 같이 안 해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도 이 기업이 쪽심 있게 국민 호갱 탈출에 선방을 해주기를 기대해 볼 뿐입니다.